네, 이번 순서는 취업에 관련된 모든 거 두드리면 그냥 열려버리는 열려라 취업문 시간입니다. 네,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태풍 피해 없으셨어요, 실장님? 네, 무사히 오늘 날아가지 않고 제가 도착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서울은 한 2, 3시경에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계속 점심 드시고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자, 우리가 이번 시즌은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라는 걸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에 그 공간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 경청의 언어적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그 스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청을 위한 언어적 스킬을 네. 계속 알아본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게 바꿔서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였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저희 했던 게 바꾸어 다시 말하기, 영어로 표현하면 패러프레이징이었죠.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했었습니다. 영어는 좀 어렵고요. 네, 패러프레이징. 네, 저희가 맞습니다. 면접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 네. 기억이 있는데요. 이 스킬은 취업 이후에도 이 현업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이 기업이 원하는 레알 인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취업 후에는 이 스킬을 훨씬 더 자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직장에서 가장 답답한 직원 하면 대표적으로 그 상사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을 할 때 내가 이해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지시를 받을 때나 보고를 할 때, 그리고 프리젠테이션과 거래처와 업무 미팅 때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네. 특히나 이 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회의 참관하실 때 이 스킬은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시게 되면 직장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업무 역량을 보유를 하시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가 TV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볼 때 아주 뛰어난 회의 진행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죠? 네. 예, 바로 이제 손석희 씨. 예, 손석희 씨가 이제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네. 그분이 바로 이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 패러프레이징을 아주 잘 사용을 하시죠. 그렇군요. 예, 저도 조금 배워야겠어요. 네, 예. 오늘 열심히 들어보자고요. 예, 예. 네. 자, 취업 현업에서도 이제 활용도가 참 높을 것 같은데 직장 내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같이 스킬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분명 호감형 동료로 인식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패러프레이징을 듣는 그 발신자는요,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진짜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을 해준 그 사람에게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중간중간 들을 때 더 신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말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모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했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참가하신 분이 이런 후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대화 자체가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킬은 인간관계의 마찰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윤활유의 역할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의 중요한 그런 중요성도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경청의 3단계라고 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경청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네.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를 잘 뽑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가 않은데 정말 노력이 좀 필요한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애써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인간이 1분당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수와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단어의 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분당 말할 수 있는 단어 수와 그 들을 수 있는 단어 수 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1분 동안요? 네. 네. 내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말하는 예. 게 숨차니까. 네. 그래서 손이 차니까. 그래서 네. 예, 단어의 수가 좀 다른데요. 네. 1분당 그 말할 수 있는 단어는 136개에서 175개 정도 말을 할 수 오, 있고요. 1분당이요? 네, 네. 1분당. 듣기는 1분당 무려 400에서 500개의 단어를 들을 와,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시간대에 내 귀가 훨씬 더 3배 이상의 많은 단어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써
들어서 경청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 딴 생각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익혀야지만 활용이 가능한 분명한 역량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정말 말하는 것보다 듣는 단어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자, 구직자 여러분들도요, 이 주변에 들리는 다른 소리 좀 차단하고 네. 상대의 말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경청 스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또 어떤 내용 새롭게 준비하셨나요? 네, 공간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네네.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듣는 기술에 이어서 이제 말하는 기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긍정 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공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긍정 언어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재곤 씨에게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예, 예. 네,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재곤 씨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기분 나빴던 말 오. 혹시 있었다면 어떤 말이었나요? 화면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뭐 이런. 아, 그렇군요. 그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예, 예. 아, 네네.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그래요. 그럼요. 네네.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그 얘기 들을 때 좀 기분이 살짝 나쁘거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있다면 어떤 맛이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여보세요? 있나요? 어려운 질문하고 그러세요. 다 맛있어요. 뭐 하나 다. 고를 게 없죠. 아, 그렇죠. 네, 다 재곤 씨는 다 맛있습니다. 맛있죠. 예. 제가 네. 그걸 놓쳤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맛있고. 아,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싶기보다는 말씀을 하실 때의 그 표정이나 그 행동을 좀 보고 싶어서였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화면상으로 그 여러분들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거 또 내가 잘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얼굴 표정이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좀 더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 되죠. 그리고 목소리 자체도 힘이 없으면서 말투도 좀 딱딱해집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사뭇 달라지게 되죠. 표정도 일단 밝아지고요. 그리고 목소리 톤부터 높아지면서 목소리에 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떠한 정보가 우리 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뇌세포 그리고 자율신경 또 호르몬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나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긍정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요, 주변에 좀 낙천적이고 잘 웃고 밝으신 분들은 사용하는 말들도 이런 긍정적인 단어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이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전 신체를 구성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 언어 커뮤니케이션 시작은 바로 이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항상 부정적으로 좀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아유, 나는 뭐 그렇지 뭐 내가 되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긍정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네.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요, 내가 사용하는 긍정 언어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단어를 목록으로 한번 쭉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해서 기록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흔히 예. 성급한, 실증 내는, 의지가 약한 등등의 이런 표현을 자주 한다면 그 단어를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성급한, 이 성급한을 대체할 만한 긍정적인 단어 뭐가 있을까요? 성급하죠? 그죠? 네. 네. 그 특성은 그대로 남아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현만 좀 달라져야 네.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느긋한? 그거는 완전 반대 그 완전 말이기 반대이다.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급한은 행동적인, 행동파적인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좀 있겠죠. 적극적인 뭐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예. 또 앞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단어 실증을 내다. 이 단어는
변화에 민감하다. 유행에 민감하다. 너무 미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즉,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협동심이 있거나 배려심이 있다 등등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어를 무조건 사용하시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그러한 반대의 표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평소에 긍정적인 단어들을 좀 정리해 나가다 보면 이런 걸 아무래도 쓰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겠네요. 맞아요. 자, 네.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좀 뒤집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자, 그게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네, 우선은 그 긍정 언어 커뮤니케이션 위해서 1차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를 좀 더 찾아보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상황적으로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비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역사가 짧다. 네. 이 말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비칠 수도 있죠. 그러는 경우에는 이 표현을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역사가 네, 짧다요? 역사가 짧다. 저희 뭐 방송할 때 흔히 네. 회사 소개할 때 뭐 좀 이렇게 역사가 짧은 회사들은 앞으로의 뭐 성장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훌륭하십니다. 경우는 네. 단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룩한. 오, 네. 괜찮은데요? 또 다른 표현을 네. 찾아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네. 면에서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반대로 오래되었다. 역사가 짧다를 아까 살펴봤다면 오래되었다. 이것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표현은 뭐 연륜이 묻어 있다.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손때가 묻어서 정취가 있다. 이라는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런 말들이 어떤 거짓말이거나 또는 거칠애적인 표현으로 하시게 된다면 역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네, 네. 정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또 특히 더 긍정적인 좀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직자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구직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네. 그럴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쓴 부정적인 단어가 뭐가 있는지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되면 쓰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긍정적인 단어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면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써보고 자기소개서를 긍정적인 소개서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면접 때도요. 나의 단점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단점을 솔직하게 말한 다음에는 그 상황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다른 표현을 뒤에 이어서 꼭 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이것 또한 활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긍정 언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그 중요성까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런 방법들도 역시 현업으로 가면은 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네. 좀 돌려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